네, 이번 4강에서는요, 토익 스피킹 시험 어떻게 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우선은 토익 스피킹에서는요, 채점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음, 억양 및 강세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답변을 했을 때 당연히 스피킹 시험이니까 소리만 이렇게 녹음이 돼서 우리가 채점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이 소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발음, 억양, 강세 당연히 채점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휘 및 문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점점 정확해질수록 우리가 오해 없이 어떤 문장들을 전달을 해나갈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논리적 답변이라고 해서 실제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했을 때 포인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과 좀 관계가 된 거고요. 마지막 우리 논리적 답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이를 하는 실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조차도 실제로는 이 세 번째를 공부를 못하게 됐을 때 발음이나 억양이나 강세는 좋고 어휘나 문법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논리적인 답변을 연습을 못한 네이티브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토익 스피킹 시험이나 혹은 오픽 시험을 봤을 때 당연히 만점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골고루 한번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하나 차곡차곡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발음, 억양, 강세 세 가지가 실제로는 다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지만이 전달력이 굉장히 좋아질 텐데요. 앞부분에 있는 발음 그리고 억양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셔서 연습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뒷부분의 강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어 고유의 강세도 학생들이 좀 약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장에서도 내가 문장이 빨리빨리 이해가 돼야지만이 어디를 좀 강조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고 발음, 억양은 우리가 조금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음, 억양 위주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발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음 발음도 있고 모음 발음도 있고 정말 많은 종류의 그쵸 우리가 발음을 공부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럴 시간이 많이 없다는 거죠. 발음만 좋다고 해서 성적이 잘 나온다면 당연히 발음만 열심히 공부를 하겠지만 발음은 정말 일부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쵸 모든 발음을 다 연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음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대표적인 자음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F나 V나 R, L, T, H, T, D라고 해서 이런 발음들은 우리가 한국에 없는 발음으로 실제로 굉장히 발음하는 방법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대표적인 발음만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연습을 잘 해주셔도 실제로 전달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한번 연습을 꾸준히 해주시면요. 결과가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억양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기억을 해야 될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평서문일 때 당연히 끝을 내린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 거고요. 의문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당연히 내려준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열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파트 1에서 반드시 그쵸 1번, 2번 두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네, A, B, and C 같은 경우에도 A 올리고 B 올리고 and C 내려주시는 이 억양까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연습을 잘 해주시면 발음이나 억양에 있어서는 거의 우리가 고칠 부분이 없을 거예요. 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토익 스피킹은 말 그대로 스피킹 시험인데 학생들이 실제로 눈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종래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늘상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푸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스피킹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는 10번 읽은 게 1000번 눈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요. 항상 소리 내서 그리고 녹음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지 내가 훨씬 더 동기부여가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녹음을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꼭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어휘 및 문법이라고 해서 내가 말의 전달력을 높이는 거죠. 오해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을 하는 건데 실제로 어휘 및 문법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앞으로도 전반적으로 영어를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집중 한번 해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로 어휘를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답변을 별로 할 게 없는데요. 실제로는 제가 단어를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근데 실제로 여기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처럼 단어를 모른다고 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요.
어려운 단어는 못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실제로 쉬운 단어도 학생들은 정확하게 못 쓰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감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휘를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좋으냐, 주제별로 그죠? 청크라고 해서 우리가 의미 단위가 연결되는 건 함께 우리가 묶어서 연습을 해주셔야지 스피킹 할 때도 쉽게, 심지어는 나중에 리스닝을 할 때도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독해도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 청크라는 건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동사 목적어를 같이 짝으로 암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예문을 한번 볼게요. 한 남자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Part 2에서 우리가 회의실에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문장이었죠. 단어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한 남자는 a man, 그쵸? 발표는 a presentation, 그쵸? 하다라고 할 때는 학생들이 근데 어때요? 이걸 그냥 do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건 동사 목적어, 그쵸? 발표를 하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있다는 거죠. make a presentation 혹은 give a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사 목적어 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미리 외웠던 학생들은 틀리지 않게 a man is giving a presentation이라고 답변을 하실 거고 이런 연습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do라는 동사로 실제로는 어휘에서 감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도 한번 같이 볼게요. 나는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봅니다라고 해서 Part 3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예문이 될 거고요. 나도 알아요. 한 달에 한 번은 once a month 쓰시면 되겠죠. 영화도 알고 여기도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걸 동사 목적어를 짝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지 않고 단어를 하나하나 봤을 때 보다라는 단어에서 막힐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은 see, 어떤 학생은 watch, 어떤 학생은 look 쓰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화를 보다라는 표현이 그쵸, 같이 의미 단위가 실제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see a movie를 쓰거나 혹은 watch a movie를 쓰거나 해서 두 가지의 표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전혀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I watch a movie once a month 하거나 혹은 I see a movie once a month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전달이 될 거고 전달력도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항상 앞으로는 공부를 하실 때 동사 목적어는 같이 짝으로 연습을 해주셔야지 금방금방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들을 때도 금방 들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청크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전치사 명사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인터넷에서 책을 삽니다. 주로 Part 3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장이겠죠. 나도 알고 책도 알고 사다도 알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서라고 해서 장소에 관한 표현이 나왔고요. 장소에 관한 표현은 당연히 전치사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인터넷 앞에 어떤 전치사를 붙일지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론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언어에는요 논리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처럼 별 논리가 없이 우리가 같이 붙여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사 명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on이라는 전치사는 접촉이 있을 때 on the board, on the floor에서 쓸 수 있긴 하지만 인터넷 앞에도 on을 쓰는데 이때는 사실은 접촉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같이 통째로 외워주시는 게 어쩔 수 없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on the internet 외워둔 학생들은 고민 안 하고 이 문장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I buy a book on the internet 해서 답변을 하시면은 명확하게 그쵸 잘 전달되는 만점짜리 문장이 나왔고요. 네, 아래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책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Part 3에 나올 수 있을 만한 문장이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싸게라고 해서 이 부사 그쵸? 이 부분을 내가 찾고 싶을 때 싸게라는 표현도 at a low price라고 해서 전치사로 연결된 구가 있는데요. 여기 왜 price 앞에는 at인지 그쵸? price 앞엔 또 왜 어가 붙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답변을 찾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고요. 차라리 그냥 at a low price 같이 그냥 마치 한 단어였던 것처럼 암기를 해두시면요. 우리가 스피킹 할 때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듣기를 하실 때도 그리고 독해를 하실 때도 훨씬 더 정확하게 독해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보면 I can buy a book at a low price라고 답변을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만점짜리 문장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었죠. 네, 이번에는 문법에 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모든 문법을 다 설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겠죠. 실제로 제가 문법 관련해서는요. 문법을 복잡하게 쓰지 않고도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 해요. 항상 그쵸 영어로 스피킹을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사람 주어로 연습을 하시면요. 복잡하지 않은 문법을 가지고도 너무 쉽게 영어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쵸. 우리가 잘 모르겠을 때는 누가 무엇을 하는지 사람 주어니까 누구를 자꾸만 찾으시면은 너무 쉽게 문장을 풀어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예문으로 실제로 이 예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저희 이모부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통역 장교가 휴가를 간 거예요. 대신 이렇게 통역을 하러 들어가셨는데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오늘 신수가 훤하시네요. 너무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통역을 절대 못 하셨죠. 너무너무 궁금해서 실제로는 통역 장교가 휴가 다녀왔을 때 이걸 한번 물어보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떨까요? 그 통역 장교가 신수를 실제로 해석을 했을까요? 혹은 훤하다 이런 걸 해석을 해서 답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신수가 훤하시네요. 그렇죠? 오늘은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요. today라고 하시면 되고요. 신수가 훤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대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가 그쵸? 어떻다는 거예요? 좋아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 통역 장교가 뭐라고 했냐면 You look fine today라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는 영어 너무 쉽더라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영어가 분명히 쉽긴 쉬워요. 근데 어떻게 했을 때? 지금처럼 사람 주어로 쉽게 시작을 했을 때만 쉬운 거지 그냥 이게 바뀌진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할 때 봤던 예문인데요. Part 5 그쵸? 메시지를 듣고 나서 학생들에게 요약을 한번 써보라고. 당연히 한글로 쓰는 건 의미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쓰라고 했더니 앞에 앉은 남학생이 뭔가를 쓴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했더니 그 학생이 못 읽겠대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영어로 못 썼대요. 그래서 뭐라고 썼냐고 물어봤더니 종이 낭비가 심하다라고 이렇게 종이에다 쓴 거예요. 실제로 그죠? 종이 낭비가 심하다. 종이 낭비를 찾고 심하다를 찾고 심하다는 뭐라고 할 건가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실제로는 가급적인 사람 주어로 누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라는 거죠. 종이 낭비가 심하다를 단어를 자꾸만 찾지 마시고 종이 낭비가 심하다. 누가? 사람들이 뭐 한다? 종이를 많이 쓰고 있다. 혹은 낭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people waste paper 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당연히 그죠. 깔끔하게 우리가 요약하고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람 주어를 통해서 문장을 만드시면 너무나 쉽게 우리가 스피킹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문장만 잘 우리가 구사를 하셔도 토익 스피킹에서는 그죠. 마지막 논리적 답변이 이렇게 부가가 잘 되면 충분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영어 실력을 좀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논리적인 답변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단어도 굉장히 쉬운 얘기를 했었고 문장도 되게 짤막짤막하지만 충분히 내가 원하는 포인트는 잘 짚었다라고 하시면은 최대한 우리가 만점까지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주로 이제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로 이제 일관성이라고 해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Part 2부터 바로 적용이 될 건데요. 사진이 만약에 길거리인데 내가 갑자기 사진 길거리 설명하다가 막 시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그때는 충분히 감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Part 3도 마찬가지예요. 과자에 대해서 대답을 하다가 갑자기 아침 먹는 걸로 넘어가시면은 감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완성도라고 해서 물어본 질문에 정확하게 거기 답변을 하셔야 돼요. Part 3, 4 같은 경우에는 의문사가 나오기 때문에 의문사에 정확하게 답변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5 같은 경우에도 A라는 문제점에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하셔야 되고요. 6번 같은 경우, 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물어봤을 때 A, B 중에서 뭐가 더 좋으니라고 하면은 반드시 나는 하나를 정해서 A가 더 좋다 혹은 B가 더 좋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혹은 난 둘 다 좋아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은 시작할 때부터 감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정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반드시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논리성이라고 해서 답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다가 부연 설명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뒷받침이 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일단 의견이 그죠. 첫 문장 답변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엔 두 가지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답변 그죠. A라고 나는 A가 좋다라고 답변을 하신 다음에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항상 이유를 설명하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논리성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아주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여기 지금 3 문제를 한번 갖고 왔는데요. 답변이 I think, 내 생각에는
Buying a brand name electronic product is good. 그래서 나는 좀 이름이 있는 전자제품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답변을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because를 붙여서 왜냐하면 그쵸 이유를 꼭 답변을 하셔야지 높은 점수가 나오겠죠. When it is broken, 그게 고장이 났을 때 I can get it repaired easily 해서 수리를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해서 이유를 쓰셔야 되고 당연히 여기서 끝나셔도 점수가 그쵸 완벽하진 않겠죠.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담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경험담은 for example 그쵸 예를 들어서 I bought a computer 2 years ago 해서 2년 전에 컴퓨터를 샀고 그 다음에 Last month it was broken. 근데 지난달에 고장이 났었죠. 다행히 the brand of the computer was famous 해서 컴퓨터의 브랜드가 굉장히 유명했기 때문에 so I could get it repaired easily 해서 쉽게 수리를 받을 수 있어서 이게 진짜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었죠. 물론 이 경험담은 꼭 진실일 필요는 없고요. 이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성을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늘상 이렇게 답변, 이유, 그리고 경험담까지 연습을 하셔서 3, 5, 6 문제를 푸시면요. 점수가 계속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발음부터 그리고 어휘, 문법, 마지막으로 문장의 그쵸 논리성까지 공통적으로 우리가 좀 포괄적으로 연습을 잘 해주시면요. 우리가 실제로 여기 토익 스피킹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회화를 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배웠던 거 한번 정확하게 잘 복습을 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